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대동이 3분기 파생 상품 거래에서 62억 6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1.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비덴트가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투자증권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MPC가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74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외국계 오비스 자산운용이 한국금융지주 지분율을 5.02% 획득해 대주주로 등재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타케오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예, 한국금융지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금융지주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 투자증권인데요. 한국금융지주의 대부분이 한국투자증권의 자산과 매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를 통해서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매출과 또 배당 같은 걸 갖다가 이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비스라는 이제 그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닌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범한 이제 회사이고 그 전체적으로 자산 규모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조 원 정도로 이제 굴리고 있습니다. 오비스 자산운용이 이제 어저께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이 5.02%를 획득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시 규정으로는 5%가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해서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주주라는 거는 5%가 넘었기 때문에 대주주이지 이렇게 혼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최대주주이거나 뭐 이대주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죠. 5%가 넘으면 이제 대주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 증권사의 이제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이 뭐 3분기 영업이익이 뭐 90%까지 떨어진 증권사도 있습니다. 50% 떨어진 건 다반사이고요. 근데 그런데 왜 오비스라는 이렇게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굳이 한국금융지주 결국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투자했다고 봐야 되는데 왜 그 투자했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이제 그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어제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한국금융지주의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만큼 올해도 배당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금융지주의 배당 수익 10%라는 거는 대주주, 그러니까 큰 손을 입장에서 큰 기회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3%, 5%만 수익이 나도 엄청난 수익 창출인데 배당이 10% 난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기회가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PCI 발표가 맞았고 오늘 이제 PPI가 이제 발표됐습니다. 둘 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인데 모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둔화했습니다. 둔화했다는 것은 미국 페드가 더 이상 금리를 갖다가 속도를 이번 달까지 75bp 올렸는데 그 다음에 75bp 올릴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렇다면 전체적으로 페드의 유동성 환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약화되고 달러 강세가 약화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1,400원 후반대에서 들어왔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300원 미만으로 1,200원대 떨어진다면 환창이만 갖고도 1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거를 고려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 이제 페드의 이제 그 유동성 환입이 이제 줄어든다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다시 자금이 풀리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됩니다. 주식시장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수혜는 담보할 수 있는 건 증권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국투자증권을 갖다 투자하고 싶지만은 한국투자증권이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한국금융주주에 투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비스 자산운용이 좀 빠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큰 손은 한 1년, 최소 1년, 2년 정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 정도 보고 이제 10%, 20%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안전적인 수익이고 꽤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 투자했다고 여겨집니다. 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도 얻을 수 있겠고 오늘 또 배당 이야기 또 우연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도 높다라고 한국금융지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동 뭐 62억 원 규모의 파생 상품 손실. 대동 하면은 또 우리나라의 뭐 존디어, 농기계, 테슬라 이렇게 일컬어지면서 사실 상반기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부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파생 상품 손실이라는 딱 공시만 보면은 일단 겁을 먹게 되고 이제 보기가 싫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필요했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동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BHI도 이제 파생 상품 손실이 났습니다.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의 25%의 손실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BH 같은 경우도 어제 한 7% 이상 떨어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네. 그리고 BH뿐만 아니라 많은 삼보산업 오늘 말씀 대동포함에서 파생상품 손실이 계속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환율에 대해서 이제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라는 것은 수출 대금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만약에 수출 대금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예를 들면 BH 같은 경우도 이제 발전 기업이기 때문에 한 2년, 3년에 걸쳐서 나눠서 그 대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1,300원, 1,400원인데 만약에 1,200원 떨어지면 사실은 수출 대금이 지금 잡혔던 장부상의 이득이 아니고 낮은 금액으로 수출 대금이 결국 환입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환 달러를 갖다 해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300원을 기준해서 달러를 매도를 합니다. 달러를 매도했다가 만약에 거기 환 달러가 더 떨어진다면 1,300원에서 1,200원 떨어진다면 100원의 이익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원의 이익이 생기는데 수출 대금은 그만큼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지를 해서 뭔가 이득을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출 대금을 갖다가 보존하고 상쇄할 수 있는 이유로 인해서 다 이제 그 달러 매도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웬만한 기업이라면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전략적으로 잘하는 것은 달러 매도를 하는 환해지를 하는데 좀 더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달러 풋옵션을 갖다가 사게 되면은 보다 적은 금액으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믿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동시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주들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환 손실 갖고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기업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기 때문에 사실 환 손실이 나서 주가가 만약 8%, 7%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단기 차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시고 수익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공시 진단 내용 알아봤습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